안녕하세요. 젠지니어입니다. 제가 대기업 입사를 해서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2년 2개월 지난 시점에서 전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애초에 저는 이 회사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어요. 오래 머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전직 이직을 염두를 해두고 저는 이제 취업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직 이직을 할 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기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흔히 톱니바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톱니바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이제 업무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기업에서는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는 이 A라는 일을 원하는데 A라는 일을 해줄 사람을 원하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B야. 내가 하고 싶은 B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B고 그 다음에 내 능력 어떤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B인데 대기업에서는 A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나는 B를 하고 싶은데 A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떤 로테이션 같은 것도 생기고 이동 같은 것도 생기고 이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업무를 해야 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험도 있어요. 얻어지는 경험도 있고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그 로테이션을 하고 저도 이제 그랬지만은 이동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을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하고 이제 한 가지 업무에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그 업무가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아니라면은 조금 이제 계속 이게 좀 꺼려지겠죠. 저는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게 조금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 능력, 내 재량, 그 다음에 내 어떤 스킬 그런 것들을 이 기업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전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술직인데 이 기술직 하시는 여러분들 좀 이제 한계가 있는 게 기술직은 그 한 가지 분야에 그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봉이 될 수 있어요. 스페셜리스트 내가 열심히 하면은 최고봉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회사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업무 연구 분야에서만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더 사회에 나가서 내가 좀 비즈니스 씬에서 활약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서 조그만 한 발짝만 나와도 예를 들면 내가 이 지금 과에 있는 과에서 다른 과로만 약간 트랜스퍼가 되더라도 전혀 쓸모가 없는 거야. 내가 그 했던 그 기술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쪽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저는 이제 좀 더 제너럴리스트 좀 이제 약간 일반적인 약간 여러 가지 그런 업무적인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제가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전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부터 재택근무를 해서 벌써 지금 2개월 3개월째가 돼가는데 지금 이제 일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유급 휴가를 쓰면서 이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은 어쨌든 이 출퇴근하는 시간 통근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후 뭐 1시간이라고 치면은 전후로 2시간은 그냥 프리한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유시간이 증가가 돼요. 자유시간이 증가가 돼서 여러분들 이제 장기 연휴 같은 거 좀 해보시면 좀 경험 있으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장기 연휴가 길어지면은 잡생각이 많아져요. 잡생각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직 같은 걸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직을 염두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정확히 약간 적절한 시점에서 그 제가 지금 전직을 하게 된 기업에서 스카우트가 왔어요. 저한테 이제 스카우트가 와서 제가 전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외작의 기업인데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스타트업 기업이어서 대표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4명밖에 안 돼요. 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5명이 되는데 5명인 굉장히 그 소규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정말 몇천 명이 다니는 그런 대기업에서 고작 지금 전 직원 포함해서 5명인 기업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만은 하지만 이제 이건 이제 외작의 기업인데
외작의 대기업이에요. 외작의 대기업이라서 스페인계 기업인데 스페인에서 굉장히 큰 대기업이라서 그 대기업에서 이제 자본을 출자한 그 일본으로 이제 일본 지사 같은 개념이죠. 일본 지사에서 나를 이제 직접 고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 해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어쨌든 그 자금이 튼튼하잖아요. 자금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고 비즈니스 씬의 목적이 분명해서 이게 예를 들면은 조그만 기업,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런 예를 들면 비즈니스가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장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직원들도 많이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튼튼한 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 외작의 기업의 지사로서 발령을 나는 곳에서 제가 팀으로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리스크를 꼭 가진다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조그만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아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아지고 그 직원들이 나한테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재량권이 커지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대기업을 살 수 있는 나한테 기대한 건 이만큼인데 여기서 나한테 기대한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기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하는 일도 많아지고 내 부담도 커지고 업무는 뭐 늘어나고 그러지만은 그만큼 나는 높은 직급에 높은 그 연봉으로 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연봉을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또한 이제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면접도 이제 다 영어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항상 일상적으로 이제 그 스페인 본사랑 이제 미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미팅도 있고, 대표가 스페인 사람이에요. 일본 지사 대표가 스페인 사람이니까 그냥 뭐 영어 쓰는 거는 뭐 그냥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자유로운 근무 체계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전직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까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급여 수준이에요. 급여 수준. 이제 대기업의 급여 체계는 연공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차, 2년차, 3년차 이제 연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급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급여가 커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한국 취업생들 다 그렇지만은 특히 남성분들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굉장히 취업하는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래 이제 일본 애들보다 한 이제 군대 2년,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때 1년 더 한 게 있어서 1년 더 하고 그 다음에 1년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원 입시 준비했던 게 또 1년 기간이 들어서 총 4년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또래 동갑 애들은 그러니까 저보다 4년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랑 이제 제 4년차 선배가 3년차? 4년차 선배가 이제 저랑 동갑이거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나이인데 급여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급여가 더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한 것도 있지만은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보다 못하는 게 없다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불만족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1년차, 2년차 뭐 급여 동영상 올리면서 뭐 나쁘진 않다, 혼자 살기에 부족한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사실 부족함은 없지만 근데 만족스럽진 않은 급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여 면에서 조금 불만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연공 서열이 아닌 능력 중심의 급여 제도를 제가 원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제가 2년차 때 연봉이 470만 엔이었어요. 이게 잔업 수당 상여 잔업은 제가 한 달 평균 48시간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상여 보너스 포함을 해서 470만 엔 총. 근데 이게 470에서 550이 됐어요. 550이 돼서 550은 잔업 40시간 포함하는 금액으로
기본급이 500이에요. 기본급 500에 상여가 50만 원. 이제 플러스 알파, 뭐 예를 들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수당 같은 것도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연봉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470에서 550이니까 한 80만 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 조금 안 되게 한 15% 정도는 인상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 나이와 이제 내 경험을 감안했을 때는 적절한 수준의 연봉 협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조금 좀 더 불렀어도 됐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제가 사실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면은 에이전트가 이제 연봉 협상을 대신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직접 이제 그쪽에서 스카우트가 와서 직접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면접하고 있는데 그냥 면접 도중에 저한테 너 얼마 급여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경제 수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고 너 어느 정도 급여 원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그냥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그냥 저는 그래도 그래 좀 내가 그래도 현 시각에 현 수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 수준 550 불렀어요. 근데 550이 사실 여러 가지 모두 수당 다 포함을 해서 55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엑스트라 차지, 그러니까 잔업 시간, 그 다음에 기본급, 보너스만 치면 470인데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해서 550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불렀는데 저는 사실 이제 조금은 더 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늘어났긴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불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되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열심히 해서 이제 제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서 협상을 해서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은 대기업에서 같은 조건으로 이 기본급 5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월로 치면은 32만 원이거든요. 32만 원 플러스 잔업수당이 해서 이제 41만 6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요거를 달성하려면은 최소 6년은 걸려요. 6년. 빠르면 6년.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4년을 더 해야 이 수준이 달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년을 단축시킨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돈을 받는 것의 개념에서 돈을 버는 것으로 전향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를, 내 밸류를 올려서, 내 밸류에이션을 올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영향을 늘리고 책임감을 늘려서 그만큼의 내 페이를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좀 생각했던 거는 장래성이에요. 이거는 사실 전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장래 내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각오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대기업의 일은 사실 굉장히 편해요. 물론 이제 안 편한 부서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편했어요. 왜냐면은 일 같지가 않아. 이 일 같지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목표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냥 뭐 내가 물론 이제 제가 그만큼 감이 안 된 어느 정도 그냥 일반 평사원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막 이렇게 내가 정말 아직 근데 그때 신입사원인데 굉장히 잔업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일이 굉장히 편했고 부담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내가 미래에 좀 불안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편한 일을 하다 보면은 편한 건 좋은데 내가 이것에 적응을 해버리면은 나는 미래에 예를 들면 내가 나이 40에 리스토라 정리해고를 당했어. 그리고 밖에 나왔어. 그럼 저는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물론 기술직의 그런 한계도 있긴 하지만은 그때 그런 할 게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미래가 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대기업인데 미래가 불안한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30대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서 그거를 40대 때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 목표로는 이제 3년 이제 여기 회사에서 3년 내에 이제 매니저급으로 돼서 연봉으로 치면 한 900만 원 이상
물론 그거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으로 이제 승진하는 것을 프로모션하는 걸 목표로 저는 일할 생각이고, 이제 회사의 규모, 이제 괜히 조그만 회사잖아요. 조그만 회사다 보니까는 그런 사실 재량권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이제 저는 회사 일은 이제 그만두고 유급휴가 남은 거를 지금 쓰면서 사실 놀고 있는 기간입니다. 네, 말은 놀고 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이사를 해야 됐어요. 이사를 해야 되고 가구랑 가전 뭐 이런 걸 다 새로 구입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사는 끝나고 구입한 것까지는 끝났어요. 구입한 거 끝나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영상 이렇게 찍고 저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제 인생에서, 제가 이제 그 회사 다닐 때는 역에서 걸어서 15분이 걸리는 이제 5평짜리 원룸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직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월세 13만 원 이제 1LDK라고 하는 그 마두리가 있는데, 방 하나 뭐 거실 하나 이제 그 베스룸 뭐 이런 거는 다 별도 그런 곳이고, 여기서 도보 4분 걸리는 그런 맨션으로 제가 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휴대폰을 저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과장급부터 이게 업무용 휴대폰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니까 그 과장급이 돼야 어느 정도 이제 고객하고 영업이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업무용 휴대폰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내 이름으로 내 명함을 들고 내가 고객들하고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고객들한테. 내가 그래서 한마디로 내 이름에 내 직책에 굉장히 책임이 생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무지는 카나가현에서 도쿄로 옮겨졌고요. 근무 스타일도 이제 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자유롭게 출근하는 게 있는데, 원래 회사도 플렉스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10시까지 출근 가능하다고 하는데 10시까지 가면 조금 이제 눈치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늦어도 한 9시까지가 출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완전 풀플렉스에다가 스페인 본사가 오후 3시, 그러니까 일본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그쪽은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전체적으로 약간 좀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한테 첫날에는 11시에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할 계획이니까 그게 완전히 풀플렉스로 자유롭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기업 다니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이제 월급을 받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평가를 얻어서 그게 월급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일을 열심히 하던 열심히 안 하던 내 받는 월급이 크게 막 엄청 변하지 않거든요. 그 대기업의 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내가 그 수동적인 이제 업무와 수동적인 일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해지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안락해져요. 그러니까 적응이 되면은 굉장히 안락해지고 굉장히 편해져서 좋은데, 사실 내 발전은 하나도 없어요. 발전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생활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내 주도로,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은 하는 거고, 업무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굉장히 책임이 있으니까 굉장히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하고 이제 고려를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지만은 어느 정도 내 재량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리드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한테도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고, 뭐 상사 말하는 업무 얘기만 들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자신감 있고,
그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큰 건 없어요. 큰 건 없고 일단 중요한 거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일단 저는 이사 온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해요. 제가 정말 그곳 살면서 제가 사실 원하지 않는 정말 그 기숙사에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선택이거든요. 반강제적인 선택이고 사회초년생이고 돈이 없으니까 돈 아끼면서 싸게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았을 때는 월세 제가 26,000원을 내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26,000원 내면서 살았는데 이제 월세 내가 13만 원 내니까 굉장히 이 지출이 커지죠. 지출이 커지면 그걸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돈을 내가 버니까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뭐 기업에 있었을 때는 원래 대기업에 있었을 때는 전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거를 전 좀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전직 관련 그 다음에 일본 생활 관련해서 약간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번에 얼굴 공개를 하게 된 기념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브이로그 뭐 이런 것도 조금 해볼까 해요. 잘 못하는데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뭐 많이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놀고 있으니까 조금씩 제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젠지니어였습니다. 이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짠해.